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김영민 이제 화상에 연결돼 있고요. 오늘은 뭘 갈까요? 사실 대부분 이제 그 조금 노련하게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좀 쉬고 싶다. 네, 쉴 땐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. 근데 우리는 방송이 데일리 방송이고 생방송이고 매일같이 뭘 해야 되니까 김영민 매니저도 이제 막 쥐어짜잖아요. 마른 수건에 쥐어짜듯이 종목을 쥐어짜고. 물론 좋은 기업이 있으면요. 내일 나오는 건데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. 뭐 이런 고충을 좀 토로해 보면서 오늘은 일발장전을 뭐 다 평이하게 아시는 내용들이 어제 다 보셨던 내용들인데 그냥 정리만 한번 하고 이 두 분과 함께 머리를 좀 맞대 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내용 정리는 뭐 자중질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뭐 좀 있어 보이려고 표현한 거고 글자 그대로 이제 내부에서 분란이 있는 거죠. 국내파끼리 싸웠습니다. 잘 아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주식을 뭐 많이 샀죠. 역대 최대 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뭐 4조 4천억. 기관은 또 역대 최대로 또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. 3조 7천억. 뭐 누가 이기고 졌네 뭐 이걸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수급끼리 충돌하는 게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. 외국인들은 그냥 이렇게 어느 쪽이 이기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형주를 많이 사셨는데 삼성전자, 현대차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셨더라고요. 그래서 장중에 이제 변동폭이 뭐 170포인트 나타났다. 이것도 뭐 대부분 다 앞서 전문가들 이야기하셨던 거니까 위아래로 170포인트, 약 뭐 200포인트라면은 상당히 큰 변동성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V 코스피도 같이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이제 빅스라고 하는 공포 지수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V 코스피 지수도 같이 지금 연초부터 오르고 있어요. 이 V 코스피는 옵션에 근거한 그 변동성 지수 산출 내역인데 그만큼 이제 파생 시장도 이번 주에는 또 옵션 만기가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겠죠.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나갔는데 이 인덱스 코스피를 봤는데 뭐 1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 있길래 아이고 다우지수인가? 이렇게 봤는데 코스피더라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 일부 계정에서 옵션 그 손절성 물량이 출회된 모양이에요. 근데 약간 매도를 좀 해놨던 것들이 로스컷이 나와가서 위로 더 쳐버려서 외국인들도 이제 감정적으로는 좀 안 좋겠죠. 하여튼 근데 기관이 먼저 총을 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인데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있겠지만 아예 또 잉여된 그 실탄들 준비하고 있는 실탄은 69조 원이나 있다 그래요.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, 영끌이라고 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. 이제 당국이 주목하는 거는 이 빚이죠, 빚. 빚이 터져버리면은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디가 곤란해지냐면 바로 금융사도 더 곤란해지겠죠. 그래서 이제 이 빚에 대한 경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. 그래서 결론은 자중질환이라는 뭐 좀 있어 보이려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주변을 조금 한번 살피면서 다독이자. 네. 말이 좀 길었습니다. 별 내용 없어요, 사실은. 네. 저거 뭐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.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꼭 보셔야 되는 날은 오늘은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다시 또 아침 드라마 보셔도 됩니다. 저희 거 안 보셔도 돼요. 별 내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. 저는 그렇지만 두 분의 내용은 또 다르잖아요. 정태근 팀장은 또 뭐 어때요? 방금 하신 얘기를 피디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아무 소리 안 하는데. 자, 근데 사실 이것도 찾으려면은 또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. 미국의 이제 경우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슬슬 화두되잖아요. 그럼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또 찾는단 말이에요.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좀 들썩거리기 때문에 뭐 금융주들, 은행, 보험사들 이런 것들로 갈 수 있어요. 아니면은 소매 업종 중에 이제 식품 업체들. 뭐 이렇게도 짜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이번 주 후반 좀 봐도 될 것 같고요. 근데 그 시장 얘기가 어찌 보면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어찌 보면은 시장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초반에 그 종목을 쥐어 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종목수 1,200 종목이 넘어갔거든요. 근데 저 개인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매매를 해야 된다, 안 해야 된다 그 판단하는 기준이 전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봐요.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봤을 때 하락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. 그럼 시장에서 분명히 대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어제같이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수가 1,220 종목까지 간다? 그럴 때는 시라고 하는 게 말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, 물론 여러 가지 복합 재료가 있어요. 지금 당국이
주목하는 그 B2라는 네.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번 더 뒷면에 보면은 네.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이제 CFD 네. 계좌에다가 과세를 안 했거든요. 네. CFD 계좌는 조금 복잡한 표현으로 위탁, 그러니까 누군가 주문을 대리해주는 외국인 네. 명의로. 근데 그 계좌를 이제 세금 회피성으로 개인 대주 큰 손들이 좀 많이 이용했는데 거기 이제 세금 매긴다고 하니까 또 우르르르 지금 와, 다 물량 나오고 막. 네. 예.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원인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한 템포 쉬는 것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네. 결코 못 외국인과- 쉬잖아요, 근데. 결코 못 쉬는데. 근데 개인하고 기관하고 지금 싸움에서 외국인은 뭐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고 했는데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이 싸움 구경과 불구경이 제일 재밌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 지금 어찌 보면은 외국인 스탠스를 그래서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시장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네.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전문가들의 데이터 그리고 경험치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지금 어찌됐든 시장이 상승하게 돼서 눈치 싸움을 안 할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.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.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 빠져나갈까, 언제 타이밍을 잡을까 이 싸움이 될 수밖에 수싸움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지는데 그 속에서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네. 이 100%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근접치는 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라든지 그동안 쌓였던 경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진검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는 지금 잡고 있는 게 있는데 한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. 저는 그러니까 증권 그 개별 종목이니까 키움증권이라든지 뭐 미래에셋대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별개로 증권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 저는 그 시장이 꼭지라고 개인적으로 좀 지표로 잡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8월 이건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하다가 증권주 사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뭐 월 때까지 왔고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네네. 개인적인 그 인디케이터. 네,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게 개인적인 데이터라든지 경험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건데 가까운 예를 보게 되면 지금 8월 11일 날 보면 증권주 이게 증권업종 지수거든요. 증권 업종 네, 지수. 업종 지수예요. 업종 지수인데 8월 달 보시면 날짜를 보면 8월 11일 날까지 상승을 하다가 그동안 꺾였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때 당시에 지수로 좀 가보게 되면 지수도 같이 움직였어요. 8월 네. 11일 날 보시면은 같이 상승을 하다 이게 차트가 너무 작네요. 그래서 차트를 좀 당겨서 보게 되면 지금 요 자리예요, 요 자리거든요. 예. 증권업종 지수하고 지수가 같이 움직였잖아요. 8월 10일 날 똑같이 꼭지를 거의 찍었거든요.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어요. 그리고 지금도 지수를 좀 보시면은 지수가 좀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권업종 지수를 같이 비교해서 좀 보게 되면은 증권업종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증권주 개별주가 움직인 건 별개로 증권업종 지수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. 좀 약간 과열 기미가 네. 있다. 그래서 증권업종 지수 같은 경우 선행지표로 삼으시는 거예요? 네.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다른 지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말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증권업종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때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때는 네. 조금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 시장 참고해보는. 고점 지지수 이렇게 참고 지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두 번째는 잠시 후에 얘기해주고 네네. 김현 매니저 또 오래 기다렸으니까. 네. 김현 매니저. 네. 네. 스튜디오에 안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. 그래서 자꾸 옆에 쳐다보시고. 자, 뭐 이 둘이 막 얘기하는 거 좀 쉴 타이밍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들 꺼낼 겁니다. 근데 이제 김현 네. 매니저는 어디서 그런 소리는 집어쳐라. 나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. 이렇게 해서 네. 그래도 본다는 거 맞나요? 저는 사실 별로 용감하지 않기 때문에. 아, 그래요?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어차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. 제가 아까 이제 키워드 시간에도 방향보다는 이게 이제 속도의 문제라는 표현을 써드렸잖아요. 네.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다만 지나치게 지금 연초 이후에 워낙 이제 시장이 좀 빠르게 주가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우리가 조금 해소를 좀 시키고 가야 된다. 오히려 이제 어제 이제 오전장 이후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기관들의 이제 공격적인 매도세가 이제 출회가 된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
실제로 이제 많은 뭐 상장된 종목들, 사실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 보면 뭐 2,000개가 훌쩍 넘는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데, 어제 이제 시장 흐름을 보시더라도 올라가는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종목이 1,200개가 넘어갔었거든요. 사실 이건 거의 뭐 패닉셀이 진행되는 그런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뭐 한 3, 4% 급락할 때나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지수에 비해서도 하락 종목 숫자가 상당히 좀 많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쉬지 않고 이제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,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고평가 우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조금 속도에 대한 문제들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시면서, 지나치게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조금 이제 차익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좀 하시고, 그 외에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과정. 사실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데일리 방송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오늘은 쉬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,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, 현대모비스, 그다음에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좀 급등을 했잖아요.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 쪽에서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소화해가는 과정,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,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 쪽으로 뭐 코스피 시장에서도 수급이 조금 옮겨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.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뭐 거의 5조 원 가까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, 그 매도를 한 자금을 뭐 채권 시장으로 들고 갈 거 아니거든요. 역시나 또 간을 보고 있다가 또 코스피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혹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갈 걸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, 오히려 대형주 중에서는 뭐 한 신세계 같은 이런 유통주들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꽤나 반등이 좀 들어왔던 걸 감안을 하면은, 오히려 신세계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틈새에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때 오히려 이제 저평가된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떤가,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다른 이제 대형주 중에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 있잖아요.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가스공사가 아니라 수소공사로 탈바꿈을 한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, 뭐 정부의 어떤 수소경제 패러다임과 발맞춰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해 나가겠다는 뭐 그런 모멘텀도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. 한국전력이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꽤나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었던 게 결국 이제 요금 체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. 가스공사 역시도 최근에 뭐 LNG 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분명히 만들어졌어요. 근데 워낙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시고 현대차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냥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돼 버렸는데, 오히려 한국가스공사도 이런 길목에서 눌림목 공략을 하는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, 중소형주 중에서도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제약 바이오 쪽이잖아요. 네. 어제도 이제 뭐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유가 결국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어떤 품에 워낙 많은 종목들이 또 있고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도 좀 큰데요.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단기 급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점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바텀 피싱을 해볼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선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뭐 에클론이라는 종목,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면역치료제 CAR-T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, 뭐 이런 종목 정도는 사실 뭐 주가도 그리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자리도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.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쉬는 타이밍을 우리가 시간을 조금 주고,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던 저평가 종목들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자,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을 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렇죠. 뭐 시장이 항상 움직이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고, 오늘 뭐 일발장전에 기업을 언급 안 했다고 해서 기업이 없는 건 아니고, 어제 이제 기업을 했는데 조금 개별주들이 막 다당거리니까 네. 같이 바이브 컴퍼니도 좀 들여다보다가 무브 밀리길래,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약간 위축이 됐는데, 물론 당장 오늘 뭐 기업을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관심을 둬야 됩니다, 뭐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는 해야 돼요. 사실 뭐 오늘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만약에 개별주들이 밀린다면은 매력적인 가격대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, 그죠? 그래서 그럴 땐 또 사야 됩니까? 사야죠. 사야죠. 네. 네, 김현 매니저도 그 얘기를 한 거고 지금. 네. 자, 뭘 들여다볼까? 근데 아까 이제 바이오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, 네. 바이오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이 약간 안전
대안주처럼 대안주로 등장을 하잖아요. 특히 이제 코로나 이슈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난립니다.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뭐 보도가 크게 안 나와서 그렇지 거기는 지금 단계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 조치를 하루에 6천 명씩 나온대요. 네.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코로나와 이 뭐 바이오 업체 떼려야 뗄 수 없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나름대로 선방하지 않았나? 선방했는데 제가 보기엔 바이오 이슈보다는 그냥 삼성그룹주 이슈인 것 같아요. 그룹주로. 그리고 어저께 제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방송 초반에 조금 시장을 안 좋게 말씀을 드린 게,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그 바이오가 대형주가 흔들릴 때 대안주로서 시장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어저께는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이 좀 찝찝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는 아침에도 제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또 이 친구가 갑자기 또 미국 주식 관심이 생겨가지고 연락이 왔길래 일단 현금 가지고 좀 조심해라 얘기는 하면서 아침에 톡을 좀 주고받았는데 일단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심해서 나쁘진 않은 시장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진짜 이게 그 공통 분모가 있는 뭐 섹터, 그러니까 업종보다 작은 섹터가 움직인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지금 말 그대로 개별 종목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찍어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조금은 찍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수익 낸다라는 게 물론 뭐 당일 단타를 잘 치시는 분들, 시간 여건이 되신 분들 상관없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은 어쨌든 부업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사두시고 뭐 이렇게 안 보시다가 갑자기 보면 또 이게 또 신경 쓰여가지고 업무 보시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매매하기도 쉽지가 않은 시장이라는 거죠. 그리고 서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지금 당장 사자가 아니라 이것도 왜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. 지금 뭐 삼성전자지, 현대차 같은 경우, LG화학 같은 경우 높이가 되게 높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선을 좀 돌려보게 되면은 뭐 건설주라든지 그 정유주라든지 또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위치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든지 LG화학에 비해서 높이가 되게 낮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안이 그쪽으로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제가 준비한 종목도 마찬가지인 그런 맥락에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어쨌든 덜 올랐고, 그러니까 무조건 덜 올랐다는 게 아니라 덜 올랐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가 좋게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그 속에서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죠. 물론 가는 말이 올라타라는 그 얘기했듯이 가는 놈이 더 가겠지만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위치에 조금 그러니까 너무 가는 종목이 좀 무사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.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안으로서 어찌 보면은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앞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, 그런 부분들이었으면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. 네. 이랬는데 오늘 막 또 100몇 포인트 오르면 어떡하죠? 뭐 그래도 뭐 손해볼 건 없다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주가 올라가서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. 오르면 좋은 거니까. 다만 이제 고루고루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정상화되는 시장을 저희가 원하는 거지. 주가가 뭐 김현 매니저 혹시 이럴 때 이제 개별주 중에서 낙폭 과대주 뭐 이런 표현들 찾잖아요. 단기 낙폭 과대 내지는 뭐 아까 저평가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만 더 기업을 저희가 너무 기업이 없어가지고 좀 허전한데. 사실 이제 뭐 오늘 제가 이제 후석이라는 종목도 아까 좀 자리를 좀 따져보면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오늘 시장의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거든요. 하나는 반도체, 하나는 제약 바이오, 이렇게 이제 저는 또 설정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했는데 자꾸 우리가 급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올라간 종목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.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, 현대차, 현대모비스, 뭐 LG화학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올라간 종목들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.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초에 좀 지나치게 좀 흥분하신 게 아닌가. 새로운 어떤 기대감, 그리고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열풍이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밸류체인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소재 종목들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. 한 일주일 이상 뭐 가격 조정을 좀 받으면서 눌림목 자리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중소형주들 분명히 눌림목 공략이 좀 가능하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낙폭과대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야말로 저는 오늘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게 증권주를 이제 시장의 어떤 선행지표로 이제 바로미터 삼아서 참고를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또 선행지표가 분명히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이미 선제적으로 워낙 이제 3, 4일 동안에 가격 조정을 뭐 투매 비슷하게 지금 심하게 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
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장 낙폭과대 종목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마 될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뭐 에클론이라는 종목,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분명히 가격 반등이 한번 들어올 타이밍이 좀 됐고,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, 사실 뭐 꼭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신약과 관련된 뭐 파이프라인과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좀 주목을 받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한 15에서 20% 가까이 아주 화끈하게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. 뭐 가격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낙폭과대 구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은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보시자.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자꾸 추격 매수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,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또 스텝으로 저점에서 좀 공략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바로 오늘 시장이 아닌가,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자, 김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화요일인데 이벤트. 네,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. 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또 다시 이벤트 일정을 잡아가지고 공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